정청래, 검찰, 사법, 언론 개혁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 저는 정청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얘기는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박찬대 욕은 안 할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는 이제 거의 열받아가지고 강선우 그때 이후로 열받아가지고 제가 대한교육법 막 이런 거 찾아서 파묘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이 에너지가 너무 나를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쪽으로 갑니다. 정청래가 뭘 잘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정청래 악마화하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그걸 버티고 있나 몰라. 나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던데.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TV 토론회도 있었는데 새카맣게 탔더라고. 전남 목포 유달해수욕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개혁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데 일주일이고 국민 의견 수렴하고 해도 한 달 안에 통과 가능하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노 컷오프 경선이 승리의 결정적 열쇠. 저 이거 보고 박수 쳤어. 컷오프 없다. 컷오프 시키는 게 당대표와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권력이에요. 컷오프를 안 시킨대잖아. 가장 강한 후보는 가장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뽑힌 후보다. 컷오프 없는 경선을 공약했다. 이건 당권에 대한 가장 큰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제가 제일 열받은 게 저번 총선 때 고민정 단수공천 받은 거예요. 경선조차 안 해줬습니다. 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의 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추진 속도 우려하는 목소리. 검찰개혁은 방망이를 치느냐 마느냐만 남아있다. 정치권에선 검찰개혁을 십수년간 논의하며 숙성시켜왔다. 저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국민께서 좀 더 논의하라 한다면 조금 더 토론 과정을 거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최단 기간 일주일이면 가능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사법 언론개혁의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고 보나 언론개혁은 방송 3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인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어. 언론이 비판도 다 했잖아. 사법개혁은 민주당 당론인 대법관 30명 증언에 동의한다.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 사건 기록 다 못 본다고 해서 일을 덜어주겠다는 것 아니냐. 둘 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책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익을 최대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상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안보가 튼튼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그러니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가야 한다. 당정관계 설정은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한몸이다. 무조건 한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대통령과 누가 가깝냐고 하는데 나는 거리가 없다. 한몸이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직언하는 것도 역할인데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단 해도 일단 성공적인 결정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조율은 비공개적으로, 뒷받침은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조율은 비공개적으로. 박찬대의 많은 당원들이 분노한 건 공개적으로 글을 쓴 것 때문입니다. 그걸 비공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이게 맞죠. 이재명 정부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뒤에서 비공개적으로 조율을 해야지. 근데 그거를 대놓고 나서서 하면 싸움밖에 더 나겠어?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란 얘기다. 헌법과 국민의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이 석고대죄, 대오각성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니 대화하자. 이게 먼저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 있냐. 컷오프를 없애는 노 컷오프 경선을 하겠다. 탈락자들도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뽑힌 후보를 돕는다. 이게 사실 맞거든요. 이게. 그래야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야 나머지 경쟁했던 후보들이 돕습니다. 그런데 그냥 컷오프 당하잖아요.
억울하거든. 억울해서 이거 안 돼. 못 도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컷오프는 당권의 가장 큰 권력입니다. 누구 날리고 누구 단수공천 주고 이거 하려고 사실 당권 잡으려고 그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 야,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당원들이 할 일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바빠집니다. 정청래 당대표 되면 바빠집니다. 엄청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원들이 알아서 잘 골라서 뽑아내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또 많아지는데 이러면. 당 운영에 당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의원들의 모든 원내활동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는 당 전체 구성원인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게 진정한 당론이다. 지방선거에선 기초 비례대표도 권리당원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와, 여기까지 한다고? 기초 비례대표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공천권이 국회의원한테 있어요. 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국회의원들이 좋아할까? 이러니까 정청래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제일 큰 거가 지방선거 때 그 지역구 기초 비례 후보들이거든. 그 공천권이 국회의원한테 있단 말이야. 그건 마저도 당원들한테 내놔라 이렇게 하니 당대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나 열심히 할 뿐 분석하지 않는다. 제 언행이 당원들 마음에 들면 찍어줄 것이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고 싶은 생각 없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제가 걸어갈 길을 알지 않겠나. 맞는 말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 위로했다. 인사는 100% 인사권자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저는 손톱만큼도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죽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도리다. 넘어진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대표가 되면 보좌진 권리 제도화할 계획이 있나? 비공개로 논의할 문제다.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람이 좀 지나가면 숙고해 준비하면 된다. 야, 청래 형 이런 사람이었어? 야, 나 이 인터뷰 내용 보고 와, 청래 형이 우리가 이게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내공이 진짜 많이 쌓여 있구나. 느껴집니다. 자, 실제로 이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인데 이걸 사진을 이렇게 다 찍었어요. 이 기자가. 근데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인터뷰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인터뷰를 했잖아.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있지. 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인터뷰 안 한다며. 근데 인터뷰 또 했네. 너 왜 말 바꿔? 이럴 거 아니야. 허진무 기자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수해 복구 중에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언론들의 취재 경쟁은 시도 때도 없이 멈추지 않아. 장소 불문이더라. 가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안하지. 기자들이 계속 찾아서 묻는데 뻔히 앞에 있는데 수해 복구 중에는 인터뷰 안 합니다. 이거 사절하는 게 쉽지 않아, 정치인이.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가 서울에서 목포까지 찾아왔어. 간단한 10분 인터뷰를 위해서 목포까지 온 기자의 정성이 눈물겨웠다. 근데 수해 복구 중에 인터뷰 안 한다라고 말했잖아. 이거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수해로 망연자실한 수재민들 앞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수해 복구를 핑계로 생색내기용 쇼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실제 수해 복구에도 방해가 돼. 기자님도 여기 와서 같이 일합시다. 한 거야, 정청래가. 그럼 끝나고 잠시 인터뷰 해주시겠습니까? 그럽시다. 한 거예요. 허진무 기자가 같이 일하면 인터뷰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개빡세게 일을 했다는 거야. 2시간 꼬박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얼굴 벌게지도록 열심히 수해 복구에 열심이었다. 이게 기자 정신이라면 기자 정신인 거죠. 제가 슬쩍슬쩍 허 기자의 동태를 살폈는데 정말 요령 부리지 않고 헉헉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해 복구를 완전히 마치고 수도가에서 땀을 씻고 장화도 씻고 벤치에 앉아서 약 10여 분간 인터뷰를 했어.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온 사람들도 숨죽이며 인터뷰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약 10분간의 인터뷰를 위해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와서 2시간 동안 땀 흘리며 노력 봉사한 허 기자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언론인들도 수해로 고통받는 수재민들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제3자 관점이 아니라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심정으로 기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님 수고했어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정청래라는 사람의 내공이 굉장히 깊다. 정청래의 악마와 공격을 막 받을 때 그때도 진짜 참고 가만히 있더라고. 열받을 만도 한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수해가 났고 수해 복구하자. 박찬대 의원은 수해 복구가 중요하니까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자까지 얘기했는데 미뤄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정작 수해 복구에 전념하고 선거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정청래입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도 수해 복구했지. 근데 정청래처럼 진심은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지자들 만나고 이걸 하고 있어요. 정청래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탈 정도로 그냥 수해 복구에 가서 진짜로 일하고 있고, 지금 정청래 옆에서 함께 일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찐이에요.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김영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찐입니다. 티도 별로 안 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진짜 찐이다. 그리고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외부인 참여 법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검사들도 그냥 징계하겠다. 이것도 정청래 의원이 계속 내고 있고, 박찬대 의원도 지금 밀리니까 그런 건진 모르겠으나 강력하게 나 약하지 않다. 뭐 굉장히 강한 법안 발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 당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는 가짜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다는 건 당원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니까. 박찬대 의원이 협치 타령했다가 욕을 엄청 먹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만큼 센 것들을 막 내고 있어요. 국힘 의원들하고 뭘 하겠다 뭐 센 걸 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크게는 관심이 없어서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현상이다. 당원들 눈치를 본다는 거니까. 정청래 의원은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자, 국회 추천 5명, 법률가 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서 법관 근무 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대법원이 정해. 근데 평가 기준이나 결과가 공개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대법원장 마음대로 인사를 막 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사권이 파워인데 대법원장에게서 인사권을 뺏겠다라는 겁니다. 대법관 늘리고 대법원장에게서 그 인사권을 뺏어주마. 그리고 이 얘기는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은요, 현재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 투명,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결국 이 판사들을 승진을 시켜주려면 뭘 봐야 돼? 판결을 봐야 되잖아. 그 판결을 외부인들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800원으로 유죄 때린 놈들 승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기현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는 더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됐을 때 가장 큰 권한인 공천에 관련된 것도 노 컷오프를 주장하니 당원들에게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집단지성, 이재명 대통령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집단지성을 믿는다. 우리가 조금만 어리석어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 당원들을 그렇게 다 믿어서는 큰일 날 수 있다. 포퓰리즘 같은 거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걸로 공격당하기 좋아요.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진짜. 정청래 당대표 되면 당원들이 알아서 다 경선에서 걸러주십시오 하잖아요. 와, 난 진짜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되려고 이 바락바락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공천권이거든요. 근데 정청래는 공천권 안 써. 다 경선이야. 컷오프 없어. 이건 놀라운 겁니다. 자, 정청래가 되면 수박들 다 끌고 와서 도로 친문당 만드는, 도로 민주당 만든다는 놈들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봐. 컷오프도 안 한다는데? 정청래가 무슨 수로 수박들을 도로 데리고 와? 얘기 못하지. 이건 무서운 거예요. 당의 기득권을 뺏는 겁니다.
당원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러니까 반대하는 애들이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갖고 있었던 당권 주자들이 이거 가지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건데 컷오프조차도 안 한다?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당원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난리 나는 거다.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만 되겠다. 야, 신나지만 두려운 일이다. 당대표는 정청래가 맞아.